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초보 유튜버분들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쓰기 좋을 만한 가성비 카메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까지 사용을 했었고 아주 만족하면서 썼던 카메라인데 그게 바로 소니의 알파7이에요. 알파7. 그래서 오늘 왜 이 카메라가 좋은지 그리고 뭐 단점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뭐 다른 모든 취미생활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이에요. 장비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아무리 아마추어여도 일단은 장비는 프로라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서 장비 욕심을 되게 많이 내요. 항상 누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영상이라는 것도 봤을 때 보기 싫을 정도만 아니면 되지 나머지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한테 무슨 뭐 몽블랑 뭐 200만 원짜리 만년필을 선물해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똥글을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한테 모나미 153 볼펜을 드려요. 그럼 그분 손에서는 그 아무리 꽂은 펜이라 하더라도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무슨 2천만 원짜리 중형 카메라를 준다 하더라도 제가 찍는 거는 또 그냥 아마추어 그냥 제 일상 사진 이런 걸 뿐이겠지만 제가 만약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 작가한테 일용 카메라 있죠, 이거 다이얼 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장전하는 거 그거를 주면은 그분 손에서는 그 작품이 나와요. 이제 마찬가지로 저한테 뭐 1000만 원짜리 방송 카메라를 줘봤자 그냥 지금 이런 영상 찍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문 방송인한테 폰카 핸드폰 카메라를 주고 이걸로 뭘 좀 찍어 오세요 하면은 그분들은 되게 재밌는 스토리를 담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스토리지 장비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그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똑같은 가격을 주고 내가 어차피 카메라를 새로 살 거면은 제가 가장 지금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물론 용도에 따라 또 다르기는 하지만 알파7의 장점은 이게 화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저처럼 실내에서 고정된 공간에서 이걸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보다 좋은 카메라가 있을까 싶어요. 알파7이라는 카메라가 이제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이게 출시됐을 당시에는 거의 200만 원 돈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강추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중고 시세가 똥값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고로 구하면은 지금 40만 원대?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로 이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바디를. 거저예요, 제 생각에. 이 카메라가 가진 능력을 감안하면은. 자, 이제 장점을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먼저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질이에요, 화질. 이게 센서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센서예요. 35mm 필름만 할 정도로 이게 그 센서가 커요. 그러면은 화질도 좋고 지금처럼 이렇게 근접샷을 찍을 때 밝은 렌즈를 같이 결합해서 쓰면은 이런 배경 날림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하여간 화질이 이 카메라의 절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찍는 미러리스 카메라들 중에서는. 판형이 깡패라는 말이 있어요. 이 판이 크면 클수록, 즉 옛날에도 필름이 크면 클수록 깡패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질이 엄청 좋고 둘째는 바로 가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 시세가 40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지금 그냥 무슨 컴팩트 카메라 새 거 사도 막 60만 원, 80만 원 나오는 마당에 이거를 40, 5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어요? 이제 너무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엄두도 못 냈을 장비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아마추어들이 별 부담이 없나? 근데 장비를 어차피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이렇게 좋은 장비를 구할 수 있어요. 셋째로는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얘가 옆에 보면은 이렇게 보일래나? 여기 내가 나중에 찍어서 여기 보면 하여간 외장 마이크 입력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카메라 본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가 되게 후져요. 그래서 보통은 외장으로 마이크를 따로 뽑아다가 쓰는데 얘는 3.5mm 그 마이크 입력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촬영을 할 때 이 소리 그 미터기가 있어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소리가 지금 너무 입력이 커서 뭐 클리핑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뭐 10,000원짜리 핀 마이크 꽂아서 그냥 써도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자,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단점이 몇몇 분들한테는 약간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먼저 첫째로 얘는 원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온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동영상 기능도 되기는 되지만 좀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데, 바로 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면 이제 과열돼서 이 발열이 심하다고 경고가 뜬 다음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꺼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되게 오랫동안 뭔가를 찍어야 된다, 뭐 3, 40분 아니면 뭐 몇 시간 동안 뭘 동영상을 찍어야 된다, 못해요. 왜냐면 중간에 열받아서 얘는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찍는 이런 영상처럼 뭐 10분 내외의 그냥 짧은 영상 이런 거를 나눠서 이렇게 찍는 분들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장시간 뭔가를 지속적으로 촬영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건 적절한 카메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열받기 때문에. 이게 알파7이 지금 이게 1세대고 2세대도 나오고 지금 3세대까지 나왔어요. 근데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열 문제가 거의 해소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알파7 마크3 3세대 알파7을 새로 사신다면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비싸겠죠.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이제 아무리 센서가 크고 화질이 좋아도 빛이 잘 없는 곳, 그래서 조도가 좀 부족한 곳에서 감도를 높여서 쓰다 보면은 노이즈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예 이 동영상에 특화된 모델이 알파7S라는 모델이 있어요. 걔는 고감도 괴물이거든요. 걔는 엄청나게 감도를 끌어올려도 노이즈가 되게 많이 억제가 돼 있는 되게 좋은 카메라인데, 얘보다 좀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많이 하실 분이면은 이거 말고 알파7S라는 모델을 찾아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걔는 그리고 좀 전문가적으로 뭐 로그 촬영이라든가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쓴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렌즈에 뭐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삼각대에 올려놓고 가만히 고정된 자리에서 뭘 찍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야외에서 이걸 막 들고 다니면서 찍으신다 그러면은 손떨림이 굉장히 많이 같이 영상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온 뭐 짐볼도 있는데, 뭐 알파7 2세대인가? 2세대부터 아마 바디 내장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갈 거예요. 저도 확실치가 않네요. 3는 확실하게 있고. 근데 하여간 이거를 위한 짐볼도 그래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움직임이 많은 영상을 찍으셔야 되는 분들이면은 이게 약간 좀 적절치 못한 카메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단점이 바로 배터리예요. 얘가 배터리가 되게 등치가 작거든요. 이만해요. 되게 앙증맞죠? 이게 사진 찍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동영상을 찍으면은 얼마 못 가요. 1시간 이내면은 바닥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배터리를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거나 실내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바로 이 전원선하고 연결해주는 무슨 더미 배터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연결해서 쓰시면은 아마 배터리 전력이 다 소모되는 걸 걱정하시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찍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전에 아마 과열돼서 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단점들입니다. 이 카메라에. 그리고 하나 또 아쉬운 게 있다면 자동 초점 기능이 뭐 엄청 나쁜 편은 아닌데, 이게 그 페이스 트래킹, 얼굴을 따라가는 그 자동 초점이 있어요. 근데 기대하는 것만큼 좋지가 않아요. 이게 잘 캐치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동 초점으로 그냥 지금 제가 이 카메라 가지고 이 카메라도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쓰는 것처럼 그냥 수동 초점으로 놓고 고정된 상태로 쓰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자동 초점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다, 뭐 이렇게 자꾸 영상에서 내가 막 움직이고 이런 게 많다, 그러면은 약간 아쉬울 수도 있어요. 이 카메라의 자동 초점 성능이 뭐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엄청나게 개선됐을 거예요, 이 자동 초점 능력은. 근데 1세대니까 대신 중고 시세가 싸잖아요. 이게 40-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참 이제 카메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알파7의 장단점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화질로 따지면은 이렇게 실내 영상 찍을 때 가성비 최고의 카메라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렌즈가 처음 알파7이 발표됐을 땐 렌즈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못했어요. 이게 E 마운트라는 전용 마운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E 마운트용으로 렌즈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즐겨 쓴 거는 실내에서는 보여드릴게요. 28mm f2.0짜리 렌즈인데, 이게 실내에서 찍기 되게 좋은 화각이고 되게 밝아요. 제가 이 알파7으로 찍었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영상들이 이 렌즈로 찍은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제일 좋은 점이 이게 비디오 촬영을 할 때 자동 초점을 쓰면은 옛날 렌즈들은 그 자동 초점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막 같이 녹음이 돼요, 이 카메라 마이크에.
자동 초점 소음이 녹음되는 걸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지금 이 렌즈는 시그마 24mm 렌즈거든요. 얘는 카메라들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개발된 렌즈라서 이게 저소음으로 설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계속 나죠? 근데 얘는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찍을 때 거의 소리가 같이 녹음이 안 돼요. 되게 조용하게 초점이 움직이고 가성비도 되게 좋은 렌즈입니다. 실내에서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 앞에 놓고 뭐 얘기하는 영상을 찍으실 분이면 사실 이 렌즈 하나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카메라랑 합쳐서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00만 원 미만으로. 그냥 새 컴팩트 카메라 하나 살 돈으로 이거를 구할 수 있어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7은 저처럼 실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진짜 강추드리는 카메라고, 화질은 저 가격대 다른 카메라들과 비교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 입력도 있고 하여간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고. 근데 지금의 저렴한 중고 시세가 단점을 거의 다 상쇄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알파7 강추드리고, 또 뭐 알파7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쓰셨던 분들, 본인의 경험담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거 말고도 또 동 가격대 다른 카메라도 이것도 좋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오늘 짧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